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6.25 전쟁의 전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 하면 우리가 뭐 민족 상잔의 아픔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같은 민족이 결국 싸우게 됐던 전쟁. 그리고 사실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인 거잖아요. 휴전 상태니까요. 그러면 대체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전개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열심히 집중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 나오죠? 먼저 배경부터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군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광복하면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1950년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이에요. 애치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미국이 이렇게 태평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 태평양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즉 태평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미국이 만약에 태평양을 누군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 생각한다. 근데 그 방어선을 어디까지로 둘 것이냐? 왜? 태평양에도 미국만 있는 거 아니고 아시아에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선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빠져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제 선언한 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어선 나와요. 자, 애치슨 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안을 공격하면 우리 미국이 바로 들어올 거야. 하지만 이 바깥은 나랑 상관없어가 된 거죠.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빠져 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또 이렇게 소련과 해서 중국과 해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기 쉬운 상황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북쪽의 상황에서는 중국도 공산화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이랑 소련이 비밀리에 협정을 맺었어요. 왜? 얘네들의 목적은 뭐야? 더 많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었던 거죠. 미군도 철수했지. 애치슨 라인으로 벗어났지.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면 미군이 바로 안 들어오겠네.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 먹어가지고 여기를 공산화시켜야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준비도 하자도 하지 못한 채 결국 그래서 이제 서울도 금방 함락돼 버리고 우리 낙동강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한반도의 정세 보자면 자,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우리 3.8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싸우고 있었고요.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랑 아까도 말했지만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했고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군이 북한군으로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이 조선의용군 맞아요. 그 조선의용군입니다. 30년대 활약했던 그 조선의용군 중국 내에 있다가 북한군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애치슨 선언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렇게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했는데 우리 한반도 그리고 타이완까지 제외가 되어져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누가 들어와요? 북한이 들어와요. 북한이 남침한 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되겠습니다. 자, 북한군이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금세 우리는요 서울 함락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이제 함락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요렇게 낙동강까지 밀렸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엔군이 파병되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내지는 것도 또 시간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결국 이 낙동강까지 다 밀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가 진짜 최대 진지다. 여기서 더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드디어 단행하게 됐던 거죠. 허를 찔러 버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요. 그죠? 대단하죠? 서울 다시 수복 되찾았다라는 토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갔더니 어머나 누가 와요?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밀리니까 우리는 결국 완전 그냥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울이 다시 이제 함락되는데 이게 바로 51년도 1월 4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일사후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이쪽 흥남에서 먼저 철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이
완전 함락되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국제시장에서 이제 흥남철수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흥남에서 철수한 게 뭐 때문이다? 중국군의 공격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흥남에서 어디로 가? 부산으로 또 가더라. 라는 거. 다시 다 이렇게 막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총공세해서 다시 서울 되찾고 그리고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선이 이제 완전 굳어져 버린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지전이라 그래서 이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지루하고 오래된 전쟁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북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었을 거고 북쪽도 막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었겠지. 근데 너무나 세력이 비슷하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오래되니 이 전쟁을 이제 주변 국가들은 좀 끝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북진으로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휴전협정에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말고 북한, 중국,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휴전이 조인이 됐던 거죠.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과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 되게 잘 나오고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의용군으로 참여해서 나라 찾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전협정과 전쟁의 영향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련이 먼저 유엔에서 정전, 우리 전쟁을 좀 끝내보자 제의를 한 거죠. 정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군사 분계선은 어디로 설정할지, 포로는 어떻게 돌려받을지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그 고지전, 계속 전투 일어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전을 반대했었고 그래서 거제도에 있었던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풀어준 거죠. 왜냐면 사실 북한 군인이지만 나는 원래 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남한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전협정이 결국엔 체결됐지만 그 전에 이러한 방공포로 석방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사인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지금의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전쟁은 이렇게 휴전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단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죠? 한 개밖에 없죠? 너무나 어디서 보면은 되게 위험한 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뭐 맨날 뭐 미사일을 쏘네만 해, 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전쟁이 꽤 오랜 동안 지속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정전협정이 체결된 게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전쟁은 5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50년, 51년, 52년, 53년 거진 4년간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한반도에서만 일어나요.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어요. 당연히 군인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에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생산시설들도 너무나 많이 파괴됐고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민간인 학살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노근리 학살 사건, 이건 미군에 의해서 거행됐던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하니까 북한군 내려왔을 때 북한군에 조금이라도 협력한 전적이 있으면 막 다 죽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거기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을 결국에 다 막 처벌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 잘못된 또 행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쟁 후에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려요. 한국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까?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분단이 완전 고착화, 그냥 굳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북한 독재 권력이 서로 이것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합니다. 우리도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반공이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반공을 하기 위해 제가 집권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이 계속 지속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적대감이 너무나 심화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또 세력이 많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뭐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기도 하고 막 초콜릿, 김이더 초콜릿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문화도 해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준 피해가 너무나 커.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구상 나와져 있죠. 전쟁을 얘는 계획한 거예요. 누구의 지원 받아요? 소련이요. 자, 김일성, 박헌영 현재 전세에는 평화 통일 불가능하다.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남북 양쪽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할 거라 믿었다. 그걸 안 하면 통일이 늦추어질 뿐이고 남한 정권은 좌익 세력을 탄압하면서 북진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북한 건설을 수포로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쳐들어왔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스탈린이 바로 이렇게 소련이 바로 전쟁을 지원했더라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 동지는 김일성에게 조선 통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너희를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국은 이제 필요하다면 자기 군대를 무리 없이 조선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도 중국도 상태가 좋아졌고 이미 공산정권 잘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다 동맹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공산 세력에 대한 도전을 더욱더 망설일 거다. 왜? 괜히 왔다가 중국 소련 애들 다 들어오면 엄청나게 또 큰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또 미국에서도 타국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금 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또 에친 선언이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를 밝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은 안 들어올 거야. 그럼 대규모는 스스로 먼저 안 할 거니까 우리가 먼저 쳐야 돼. 약속을 하고 이렇게 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들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수단도 기계화하고 이런 거 다 들어주겠다. 나 너에게 뭐 해주겠다? 무기 지원해주겠다. 가자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지, 우리 한반도는 빼버렸어. 어디에서? 에치슨 라인에서 빼버렸더라라는 거. 그래서 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대아시아 정책 성명에 나와져 있는 거죠. 자, 모든 그런 뭐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방위를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방위선은 그래서 딱 그 일본까지만 이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여기 이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보냈던 공函 나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공동군사 노력에 있어서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국제연합의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는 기아의 통솔 아래 있고 그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감해서 본인은 이것을 이제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한국군 지휘권을 넘겼어요. 유엔군에게. 그래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나와져 있죠. 자, 유엔 한국위원회 보고서의 기준을 사례를 봤더니 지금 안전과 복지가 지금 위태롭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사 공격이 중대 관심사라서 이렇게 결의했대요. 자, 분쟁 정지를 요구하면서 38도선까지 철퇴를 해라. 그리고 이 회원국이 모두 우리가 원조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게는 원조를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져 있죠. 그래서 유엔군이 이렇게 남한을 도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건 좀 슬퍼요. 학도병이 남긴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면 지금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을 죽였다.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적이지만 어때?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육은 학도병의 편지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동족 상잔의 아픔 관련하면 6.25 전쟁이다.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공포를 석방 관련된 내용 나오죠. 거제도 수용소에서 방공포를 석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이 중대 담화를 발표했다. 자, 제네바 협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포로를 석방하는 게 옳은 거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 나와져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방공 한인 포로를 이렇게 석방하려고 명령을 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전협정 나와져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서명하자 그래가지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정정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승만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이 볼까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본 조약의 당사국 한국과 미국은요, 다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나라에 이러한 안전이 공격을 당한다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군대 파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들어가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전쟁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이렇게 많은 산업 기반이 파괴됐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오랜 기간 4년 정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정말 국내 경제 질서가 혼란에 빠졌고 뭐 농사도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정말 산업 기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런 협조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우리는 미국의 이런 원조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오래가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은 이런 것들은 또 경제 부분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6.25 전쟁 관련한 개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소련은 북한에 현대식 무기를 지원하고 남침 계획 승인하죠. 소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요, 그죠? 자,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죠.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 다시 되찾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이 제2에서 6.25 전쟁의 정전협상이 추진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정전협상을 추진했던 건 이승만 아닙니다. 이승만은 정전 싫어 계속 북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바로 소련이 제의를 했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압록강까지 진격한 유엔군과 국군이 중국군에 밀려서 결국에는 서울에서도 철수를 하죠. 먼저 흥남에서 철수하고요. 그 다음 서울에서 철수를 하는데 이를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1951년도 1월 4일이죠. 자,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내용 이게 뭐예요? 애치슨 선언 되겠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 애치슨 선언 요거는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자, 휴전에 반대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승만 되겠죠.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해서 이것 때문에 또 정전회담이 지연되기도 했었더라라는 거. 왜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얘네 멋대로 그냥 남한에 풀어버렸으니까 좀 화가 나서 그래서 정전협상이 지연됐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요. 우리가 6.25 전쟁의 전개에 관련된 내용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6.25 전쟁의 배경 그리고 전개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개에서 순서 맞추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나오고 앞뒤 상황 보여주면서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라던가 혹은 전의 상황 보여주면서 나중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뭐 낙동강 방어선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압록강과 진격한 거 보여줘. 그 다음에 일사후퇴 요렇게 요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6.25 전쟁에 관련 내용 보여주면서 그의 배경이 되는 것들 중에 옳은가 골라라 해서 뭐 애치슨이라던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한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